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장이 내일 아침이면 9,000원의 가치도 못하는 종이 조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물가가 조금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 자산의 10%가 증발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마법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터진 미사일 한 발이 여러분의 오늘 점심 메뉴를 바꾸고 있습니다. 퇴근길 주유소 전광판의 가격표를 실시간으로 갈아치우고 있죠.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소중한 자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시킵니다. 숫자뿐인 사이버 머니로 수억 원의 자산을 논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화려한 풍요가 사실은 아주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마음껏 쓰는 이 역설적인 평화는 사실 중동이라는 거대한 기름 창고의 문이 열려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창고의 시뻘건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 날아온 불꽃 하나가 여러분이 쌓아온 평온한 일상을 단번에 제로 만들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에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에너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 해변에 물이 쫙 빠져나가는 그 기묘한 정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 지표들이 딱 그 모양새입니다. 이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의 안락한 것일까지 들이닥칠지 그 설계도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경제의 규칙들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갑입니다. 자산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팩트는 날카롭고 현실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 쓰나미의 경로를 미리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에너지 쓰나미의 첫 번째 파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우리를 덮치게 될까요? 그 파괴적인 경로의 출발점, 중동이라는 거대한 기름 창고 내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싸움이 났다는 소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그 좁은 통로가 막히는 순간 우리가 누리던 모든 문명은 멈춰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 통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의 거대한 기름 창고, 중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먼 나라의 정세 불안이나 정치적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동맥이 꽉 막히는 것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혈관, 호르무즈 해협을 통째로 틀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통로가 폐쇄되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는 공급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 아니 그 이상으로 치솟으며 통제불능의 광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구조를 냉정하게 들여다봅시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이상을 오로지 중동이라는 바구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우리에게 중동의 긴장은 산소호흡기 줄이 꺾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 밤늦게까지 켜두는 형광등,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까지 이 모든 문명의 이기가 사실은 중동에서 오는 기름 한 방울에 명주를 대고 있는 셈입니다. 창고 문이 잠기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을 넘어 4,000원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요. 이건 단순히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 몇 개가 바뀌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던 저렴한 물류비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당연한 권리가 박탈당하는 순간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펑펑 쓰던 그 역설적인 평화의 유통기한이 다해가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탱하던 그 단단한 바닥이 지금 발밑에서부터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재앙은 주유소 입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름값 폭등이라는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식탁과 생활 전반을 초토화할 더 잔인한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옵니다. 에너지 가격이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다시 쓰기 시작할 때 과연 우리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망가지게 될까요? 주유소 가격표 뒤에 숨겨진 우리 식탁 위를 덮칠 무차별적인 가격 폭격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주유소 가격표의 숫자가 바뀌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재앙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 한 팩, 퇴근길에 사가는 달걀 한 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비용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무차별 폭격이 우리 일상을 덮칩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올랐으니 운송비가 조금 더 들겠지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의 난방비,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의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포장지 가격까지 모조리 치솟습니다. 석유는 현대 문명의 피와 같아서 피값이 오르면 몸 전체의 값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면 그들은 결국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제품의 가격표를 새로 갈아치우는 것이죠.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지옥 같은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평소와 똑같이 먹고 자고 입었을 뿐인데 월말 결제일에 찍힌 카드 명세서를 보면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밥상 물가가 요동치기 시작하면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얼음이 녹듯 증발해버립니다. 어제는 10,000원으로 국밥 한 그릇에 커피까지 마셨다면 내일은 국밥 한 그릇조차 고민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오르는 건 내 돈을 누군가 합법적으로 훔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 자산의 구매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팩트는 잔인합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고기를 집어들 때 망설이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중동의 긴장은 우리 주머니를 실시간으로 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폭격도 사실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을 보이지 않는 도둑은 훨씬 더 은밀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 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단순히 지출이 늘어나는 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돈의 가치 자체가 전 세계 시장에서 휴지 조각 취급을 받기 시작하는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가치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막힌 상황. 우리 경제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보루인 환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 폭탄이 눈에 보이는 전면전이라면 환율은 우리 경제의 심장부를 소리 없이 파고드는 은밀한 자객과 같습니다. 중동에서 총성이 들리고 정세가 불안해지면 전 세계의 영리한 돈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로 몰려듭니다. 시장의 공포가 퍼질수록 달러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의 가치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칩니다. 원달러 환율이 수직 상승한다는 것, 그건 단순히 여행 경비가 비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구매력이 통째로 깎여나가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똑같은 양의 기름과 원자재를 사오기 위해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제유가가 올라서 괴로운데 비싸진 달러 때문에 그 기름을 더 비싸게 사와야 하는 최악의 이중고에 빠지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 물가의 2차 폭등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값이 환율이라는 필터를 거치며 한 번 더 뻥튀기 되어 우리 지갑을 공격합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물건값은 미친 듯이 치솟는 이 기묘하고도 잔인한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순식간에 고갈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환율 상승은 우리가 가진 자산의 국제적 격차를 벌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원화 예금이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달러로 환산한 내 자산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몇 %씩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당한다는 말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을까요? 내 자산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우리 돈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찬밥 신세가 될 때 우리 경제 사령탑은 비명을 지르며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환율과 물가라는 양쪽의 적을 동시에 마주한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이 터지는 절망적인 상황. 그들이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양날의 검입니다. 이 검이 휘둘러지는 순간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침체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에 조타수를 쥔 한국은행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외통수에 걸려들었습니다. 물가가 미쳐 날뛰는 상황에서 금리를 가만히 두자니 서민들의 삶이 초토화되고, 그렇다고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자니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가계부채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중앙은행이 쥐고 있는 금리라는 카드는 이제 물가를 잡는 방패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베어버리는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대출을 끌어쓴 영끌족과 하루하루 버티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비용이 2배, 3배로 불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다 보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골목 상권은 얼어붙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치솟는 물가의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을 떠나버릴 겁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정책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셈입니다. 여러분, 정부와 중앙은행이 고심하는 사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이 뜨거운 금리 전쟁터 한복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은 차갑게 식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메말라갑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물가가 비싸졌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저금리라는 기초 토양 자체가 뒤집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자산 증식의 공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고통이 개인의 비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금리 인상의 칼바람이 가게를 넘어 기업의 담장을 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엔진 자체가 멈춰설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려옵니다. 돈에 줄줄이 막히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닥칠 진짜 재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계의 비명이 그치기도 전에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공장들의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항복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공장을 돌리는 모든 생산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전기로 물건을 만들고 석유로 원자재를 가공하는 모든 제조업 분야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기업들은 결국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생존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미래를 위한 설비 투자를 중단하고 채용 문을 굳게 닫아벌며 기존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던 수출 경쟁력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잔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던 성장 엔진에 시커먼 그 흐름이 끼기 시작한 것이죠. 기업이 무너지면 그 다음 차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자리가 위협받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의 무게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들이칠 때 방파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옷깃만 졌지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통째로 잃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에너지 위기 또한 가장 취약한 가게와 중소기업부터 가혹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는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냉혹한 현실의 파고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기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누군가는 이 파도의 흐름을 타고 오히려 자산을 불리는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위기의 정점에서 소중한 내 돈을 지켜내고 나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갈팡질팡할 때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여러분의 계좌는 아이스크림처럼 빠른 속도로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언제나 자산의 주인을 바꾸는 거대한 재편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새나가는 돈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파도가 잦아들 때 웃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자산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위기에 강한 곳으로 옮겨 심어야 하는 각자도생 위시간이 도래했습니다. 팩트는 차갑지만 우리의 대응은 누구보다 뜨거워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사람만이 폭풍이 지나간 뒤 남겨진 전리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십시오.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직격탄을 그대로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유 가격이 오를 때 웃는 자산은 무엇인지, 달러 가치가 치솟을 때 내 방패가 되어줄 수단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회로는 독이 됩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씩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중동의 미사일 한 발이 가져온 나비 효과가 내 집 앞 편의점 가격표까지 도달했다면 이제는 그 나비의 날갯짓을 역이용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의 틈새는 아주 좁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 행동 지침의 핵심은 결국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와 흔들리지 않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의 큰손들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맷집에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난세 속에서 조용히 바구니에 담고 있는 진짜 자산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비상대책을 발표하고 언론이 떠들썩해질 때면 이미 늦습니다.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 우리는 그들이 흘리고 간 기회를 주워 담아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기회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 멈추려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마지막 생존의 열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달러라는 방패를 확보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환율이 요동칠 때 우리 원화는 힘없이 녹아내립니다. 이럴 때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 표시 자산으로 옮겨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달러 예금도 좋고 미국 국채나 달러 ETF도 방법이죠.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역으로 가치가 오르는 달러는 경제 쓰나미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태울 튼튼한 구명보트가 되어줄 겁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생산자의 주머니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고통받기만 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수익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원유 생산 기업이나 에너지 관련 ETF 혹은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 펀드에 주목하세요. 내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비싼 기름값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길목을 지키는 겁니다. 소비자가 아닌 수혜자의 입장에 서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 생존의 기본 법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금리를 견디는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겁니다. 금리가 요동치는 시기에는 부채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최대한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상환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동시에 금리가 오를 때 오히려 배당 수익이 늘어나거나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남들이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를 때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저평가된 우량주를 줍기 위한 최고의 실탄이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 반드시 숨어있는 탈출구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차가운 숫자가 가리키는 생존의 방향을 똑바로 응시해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외통수 상황에서 어떤 반전 카드를 꺼낼 것이며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글로벌 큰손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중동발 에너지 쓰나미의 경로는 단순한 뉴스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단단한 방패이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찾아낼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산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남들이 주유소 가격표에 한숨을 내뱉을 때 여러분은 그 에너지 비용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돈의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환율이 요동치며 우리 원화의 가치를 깎아먹을 때 오히려 그 변동성을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팩트는 날카롭지만 그 날카로운 칼날을 내 자산을 지키는 도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잔인한 경제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